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실록 박정희. 그동안에 벌써 49번째가 순서가 되겠습니다. 아, 그렇게 많이 됐네. 평소에 기업을 통해서 국가와 인류 사회에 공헌하겠다는 사업 보국을 강조했던 삼성의 창업주 호암 이병철 편을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멀리 대구에서 오신 대한언론인회 고문 변호사이신 서석구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 11월에 네. 벌써 호암 이병철 회장의 용인에서 37주기 아, 추도식을 가졌던데요. 돌아가신 지가 벌써 예. 그렇게 됐네요. 우리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네. 먼저 그 문제의 그 살아온 과정부터 좀 소개를 네. 해주시죠. 그 한인 합병이 된 1910년 경남 의령군에서 경주시 천석군 양반가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아주 유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예. 그런데 어머니가 참 인자하신 분이었어요. 아, 그래서 그 어려운 사람을 동정할 줄 알아야 한다. 이것을 그냥 가르쳤고 예. 실제 어린이들을 도우는 이 솔선수범을 보여가지고 예. 했고 1922년 이제 경성부 수성공립보통학교를 이제 이병철 회장이 졸업하셨고 예. 1926년 17에 3살 연상의 박두울 씨와 이제 혼인을 했었고 예. 1929년 서울 종로의 중동학교를 졸업했어요. 예. 참 훌륭한 어머니를 두신 네, 그래. 이병철 회장님. 자서전을 보면은 네. 최고의 덕목으로 봉사를 썼더라고요. 그렇죠. 뜻밖이죠. 예. 그 아마 어머니의 영향이 컸지 않겠나. 그렇죠. 예. 네, 그렇게 봅니다. 아마 기업도 봉사로 생각하시는 예. 거죠. 이병철 회장은 또 학교도 일본에서 나오셨죠. 아, 예. 대학을. 그 부산에서 이제 부산 연락권 선을 타고 일본으로 가던 중에 예. 선상에서 독일에서 철학 박사 학위를 받고 일본 교토 대학에서 동양 철학을 전공하기 위해서 일본으로 가는 안호상 박사를 만났어요. 아, 그렇군요. 예. 그리고 1930년 일본 와시다 대학 부속 전문부 동경과에 정경과에 입학했고요. 예. 그런데 참 불행히도 건강 악화로 2학년 가을 와시다 대학을 중퇴를 하게 됐어요. 아, 참 혈기방장한 젊은 시절인데 그렇죠. 예. 보니까 한동안 그 도박에 빠졌었다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뭐 여러 가지 그 몸에 이상도 오고 했다는데 네. 회심을 했다고요. 아, 그렇죠. 그 계기가 있습니까? 예. 그 취미로 원래는 처음에는 예. 착실하게 살라고 했어요. 그래가 어. 취미로 일본에서 상업 작물 종자 아, 또 계량 돼지와 씨앗닭도 들여가지고 했는데 근데 20대 젊은 혈기로 예. 도박에 빠져버렸어요. 아, 그러다가 어느 날 밤늦게 기거해가 아들 자는 모습을 보고 야, 내가 아들을 부모인데 내가 맨날 이 짓을 해가 되겠냐. 거기서 악몽에서 깨어난 듯 회심을 했다는 거예요. 나쁜 도박 버릇으로 허송세는 걸 버리고 이제 보람 있는 삶을 살기로 아주 굳게 결심을 했는데 마치와 어거스틴이 회심한 그런 과정을 연상케 하는 그래서 그때부터 거듭 태어났다는 거죠. 예. 자, 이제 울산의 그 사업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네, 100만 평 부지를 매입했다고 그래요. 대단하죠. 예, 당시에 100만 평이 보통 크기가 아닌데 최대 규모죠. 당시 세계 최대 규모, 아, 그렇죠. 비료- 세계 최대 규모니까요. 최대 규모 비료 공장. 예, 비료 공장으로서는 예. 최대 규모죠. 그 비료 공장을 1966년 사카린 밀수 사건 예, 그게 터졌지 않습니까? 예, 예. 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그러는데 예. 어떻게 또 이렇게 준비를 했는지. 그래요. 그 때문에 한국 비료 공장, 현재 롯데 정밀화학이죠. 예. 한국 비료 공장과 대구대학을 정부에 넘기게 됐어요. 아, 한국 비료는 그룹 전체 매출액의 30%에 이를 만큼 아주 건설한 기업이었죠. 예. 그리고 삼성그룹 내에 그 아들 간의 내분으로 예. 눈밖에 났다 그럴까요? 장남 이맹희 씨와 또 차남 이창희 씨
이 두 분은 후계 구도에서 좀 밀려나지 않았나? 그렇죠. 이창희 씨, 예. 그 아버지 이병철에 대한 내부 구태타가 실패하고 어. 또 이명희도 이병철의 눈밖에 나가가지고 결국 이건희가 1976년 삼성그룹의 공식 후계자가 되었어요. 아. 참. 그러고 나서 이제 삼성물산을 준비하는데 네. 8살 때. 38. 예, 물론 아는데 그 앞에 아. 28살 때 1938년 그러니까 10년 전이죠. 네, 지금 예. 말씀하시는 예. 청과물, 건어물 그리고 수출업인 삼성상회를 창업했는데 뭐 별별 걸 다 하셨네요. 이것이 삼성물산의 뿌리가 됐다 그래요. 아, 예. 그래가지고 무역의 필요를 절감한 이병철 회장이 38살, 10년 후죠. 네. 그때 1948년 20여 명의 직원으로 삼성물산을 창업한 거죠. 설립한 거죠. 처음은 아주 초라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예. 이 삼성물산의 1949년 거래액이 무역업 랭킹 7위에 올랐어요. 7위. 갑자기. 그 영세한 것이 놀라운. 일본의 시찰단으로 갔는데 예. 그때 이승만 대통령의 반일 감정이 커가지고 일본과의 교역 이거 민족 정제 위배된다 해가지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이병철 회장 그러나 이병철 회장 눈에는 일본인들이 귀천을 가리지 않고 가업을 계승하고 예. 이런 직업의식에 감탄했다고 해요. 예. 그래서 일본의 이런 직업의식이 표전에도 불구하고 경제강국이 된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저희 자서전에서 이렇게 밝혔어요. 예. 그리고 6.25 피란으로 1951년 삼성물산 주식회사를 다시 새롭게 설립을 했답니다. 이 이병철 회장의 뛰어난 그 경영 능력 예. 이것이 결국 삼성물산의 급성장의 요인이었다 이렇게 그렇- 보시죠. 그렇죠. 예. 설립 그 1년 후에 1952년 결산에서 3억 원의 매출금이 20배로 되는 60억 원으로 아주 급격하게 늘어났다는 3억 거죠. 원이 이 20배가 되는 그렇죠. 엄청난 경영 능력이 탁월하다고 봐야죠. 예. 다른 어떤 기업을 더 확산시키느냐 예. 또는 분석 끝에 이병철 회장이 43살 때로 그러래요. 예. 1953년 제1제당을 또 설립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주식회사인데. 예. 근데 제1제당은 해방 후 우리나라에 건설된 최초의 현대적 대규모 생산 시설이었어요. 아, 이승만 대통령의 반일 감정으로 일본인 기술자 입국을 허락하지 않아 가지고 예. 결국 악정고토 그때 국내 기술진으로 공장을 완성했다고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연건평 800평, 일산 하루 25톤 규모로 그 당시에는 파격적이었죠. 예. 인근에 구경꾼들이 계속 몰려왔어요. 신기해가지고. 예. 1953년 11월 5일 손백의 정제당이 나온 날을 제1제당 창립 기념일로 정했답니다. 예. 품질은 외국산과 다름없지만 가격이 파격적으로 샀기 때문에 생산의 수요를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잘 팔렸다는 겁니다. 그 대박을 친 거죠. 그 국민들이 그동안에 비싼 설탕을 그렇죠. 먹었는데 아주 싸게 싸요. 공급받는 예. 그런 또 참 좋은 일들 했는데 수입 의존도가 100%였던 한국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설탕. 의존도를 크게 낮췄다 그러는데 예. 어느 정도였어요? 수요가 늘어나가지고 시설을 계속 확정하고 원가 절감을 해가지고 최신 시설을 도입한 결과 100% 수입 이전도를 1956년에는 불과 7%로 아, 파격적으로 거의 작업자주하게 된 것이죠. 예. 이렇게 또 제1제당이 큰 성과를 내자 네. 다른 또 업자들이 그렇게 나타났다며요? 예, 그렇죠. 예. 동양, 삼양, 아. 대한 등 7개 그 제당업체가 난립이 됐죠. 예. 그러나 이제 제1제당은 경영 합리화를 과감히 꾸준히 추진해가지고 국내 시장의 70%를 점유했어요. 예. 그리고 설탕, 소매분 외에도 조미료, 식료품, 육가공 제품 등 30여 종의 식품 가공 그 배합 사료와 유기질 빌까지 생산하는 종합 식품 메이커로
아주 급성장하게 된 거죠. 예. 전 그리고 삼성 이병철이요. 예. 그 삼성물산 제1재단 성공은 이병철 회장의 탁월한 경영 능력하고 예. 박정희 대통령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가능했어요. 예. 과거에 그 문재인 정권 시절 기업인들을 무차별 구속하고 경영권을 제한하는 그 사회주의적 발상으로 해가지고 기업인들의 사이가 땅에 떨어졌는데 예. 최근 전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위협하고 사사건건 발목을 잡는 민주당의 변화가 없는 경직된 사회주의적 자세에 아마도 우리 기업인들도 사이가 많이 떨어질 거 아니냐 이렇게 그 염려가 돼요. 예. 아마 삼성 이병철 회장은 뭔가 일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그 대단한 제일 분이에요. 재당인데 또 제일 모직을 꿈꿨더라고요. 아 그렇죠. 보니까 약 400년 전통을 이미 가진 영국에 예. 영국 모직이라든지 예, 예. 이런 경쟁이 뭐 될 거냐? 이 발상부터가 잘못된 거 그 아니냐? 어렸을 때 이런 반대가 심했다고 그러는데. 그래요. 그 제1재당으로 성동하더니 손쉽게 안하 무인격으로 경쟁 자체가 불가능한 모직업을 영국과 상대가 안 되는데 예. 시기상조다. 이래가 처음에 분위기가 굉장히 나빴어요. 근데 이병철 회장은 과감하게 예. 그 정부도 설득하고 대구시 북구 침산동에 7만 평 공장 부지를 확보했어요. 예. 그리고 엄청난 면적의 공장 부지였는데 나중에 20만 평으로 확장하는 과감한 결단을 했어요. 이거 보면 이병철 회장이 좀 아주 파격적인 분이에요. 근데 이렇게 이제 부지 확보는 좋았는데 예. 기계 도입을 일본 기계를 도입하려고 그러는데 네. 또 이승만 박사가 일제라고 또 반대했죠. 일본하고는 안 된다. 예. 독일 기계를 수입해라. 이렇게 했다는데 예, 맞습니다. 사실입니까? 예, 그래서 반응이 이승만 대통령 반일 감정이 커가지고 예. 일본제 기계 도입 추진하다고 막 반대로 독일제로 하라고 해가지고 독일제 구입했는데 기계는 독일제로 하고 부속 기계는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등 여러 나라로 별도로 구입했답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아직도 이승만 박사를 친일받았네 이런 그럼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 이승만 내각도 항일 내각이 친일 내각이 아닙니다. 네. 심지어는 평화선까지 그어서 그렇죠. 여기 들어오면 발포하라까지 했지 않습니까? 오히려 북한이요. 예. 북한은 김일성 동생이 일본 헌병갑이었잖아요. 예. 그런 등등은 북한이 사실상 친일 내각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운동권들은 전혀 거꾸로 왜곡 날조하고 있죠. 예. 그래서 일본을 배제하고 독일에 갔는데 예. 독일의 또 문제가 인건비가 너무 비쌌다며요. 아 그래요. 기술자 60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 60명 그 돈 주려고 하면 천문학적인 돈인데. 그러니까요. 예. 참 그 문제는 또 어떻게 타개했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래가지고 익시술자 너무 많다. 와. 한국에서 이걸 부담하기가 힘들니까 그래서 이제 꾀를 냈다는 겁니다. 한국에는 숙련된 기술자가 많다. 핵심 기술자 몇 명만 해도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 독일에서 그러면 앞으로 무슨 사고가 터지면 책임질 거냐? 이래가 책임진다 해가지고 그냥 강행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 기술자 몇 명으로는 안 된다. 네. 나중에 책임은 한국이 져야 한다는 완강한 그 독일 측의 그 반대도 불구하고 한국 주저장대로 됐습니까? 그렇게 됐어요. 그 제1재단을 사실은 건설한 경험별 축적된 기술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번에 참 그 여자 종업원 기숙사를 지었는데 이병철 회장은 일본의 모집 공장 여공들의 아주 비참한 생활을 봤답니다. 그래서 여공의 기숙사를 짓는 걸 보면 노사공존의 그 경영 철학도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인도주의죠. 그렇죠. 예. 자금 능률을 고려해가지고 심지어 공장 내 식수, 환경 미화, 목욕실, 세탁실, 다리미실, 휴게실 등에도 돈을 이렇게 짜내가 일본의 그 모직계 그 여종업원들의 비참한 생활을 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참 복지 시설을 잘 한 거예요. 예, 참 그런 것은 기업인들이 정말 본받아야 될. 그렇죠. 그런데도 맨날 악덕 재벌이라고 그냥 난리치고 운동권 참 정신 차려야 돼요. 공사 기간은 얼마나 걸렸습니까? 공기를 단축했다고 하던데. 기술자, 종업원 모두 불철주야 분발해가 공사가 급진전해가 예정보다 반년
그러니까 불과 6개월 만에 반년이나 당겨가지고 6개월 만에 소모 공장이 완공되고 다음에 1956년도 초까지 방모, 기포, 염색, 가공 등 공장이 차례로 그 완공돼 가지고 제일모직이 탄생된 거예요. 그리고 또 외국에서 기술을 익힌 연수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시운전 과정에서 문제점을 고치고 예. 또 연구개발비도 투입했다고 했는데 예. 우리 방송 전업의 방송위원님 잘 지적하셨는데요. 그래서 원모, 염색, 가공, 방직 여러 분야에 걸쳐서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각국에다가 6개월간 기술을 익힌 연수생들이 투입됐어요. 예. 그리고 시운전에서 드러난 모직의 질을 다시 보완을 하고 연구개발로 꾸준히 투입한 결과 품질이 좋아져가 골든텍스 그때 유명했습니다. 우리 어린 시절에 보면 예. 이 골든텍스가 국가 경쟁력이 있게 되자 제일모직이 심지어 영국에까지 빛을 발해가지고 당초 목표했던 국제 수준의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돋움했고 이승만 대통령도 1957년 10월 26일 공장을 찾아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잘 했느냐고 격려도 해주고 그랬어요. 도입한 기계는 모두 얼마나 됐나요? 예, 정부 발주 5,000주를 포함해가 도합 1만 주 주요 기계를 FOA 자금 100만 달러로 스피나우사 발주한 것이 최초의 대서독 민간 LC의 개설이었는데요. 예. 이병철 회장이 연구 개발비를 투자해가지고 결국 양질의 세계적 기업이 되게 된 것입니다. 예. 자, 이제 이 실록 박정희 아닙니까? 그렇죠. 박정희 대통령과 이병철 회장의 그 극적인 만남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네. 1961년 5.16 혁명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병철 회장을 비롯해서 재벌들이 부정축제자로 구속이 된 상태에서 박정희 소장과 이병철 회장이 극적으로 만났다는데 이 장면도 좀 얘기해 주시죠. 그렇죠. 박정희 소장은 구속된 이병철에게 예. 어떤 얘기해도 저리가 허심탄회가 다 얘기해라. 기탄 없이 해라. 그래서 박정희 장군이 화두를 끄는 거는 기업인의 도움이 한강의 기적, 민생고 해결, 경제 발전에 아주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화두를 꺼낸 거예요. 예. 그 한국의 세법과 또 기업 운영에 관해서 비현실적인 세법이 이 모든 기업인들을 범죄자로 만들고 있다. 이런 얘기, 뼈아픈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렇죠. 이병철 회장이 과감하게, 그러니까 박 대통령이 과감하게 얘기하라 하니까 과감하게 얘기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 부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렇죠.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박정희 장군에게 이병철 회장은 현행 세법 말이지 수익보다 더 많은 세금을 강요하고 있어가지고 또 이 법 자체가 전시 비상사태에 지은 세제를 그대로 답습했기 때문에 너무나 비현실적이다. 그러니까 기업인들의 탈세는 살아남기 위한 불가피한 것이었다. 법 자체가 이 탈세자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하소연을 했죠. 아주 그냥 허심탄회하게 그렇죠. 말씀을 드렸군요. 박정희 장군과 그렇게 면담이 끝났으면 어떻게 좀 풀려나긴 했나요? 예. 그런데 어떤 청년이 와가지고 회장님 집으로 돌아가셔도 좋다. 꼭 하길래 그러면 다른 기업인들 다 석방됐느냐 이래 물으니까 아직 그대로 구속 중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만 나가면 내가 다른 사람한테 무슨 면목으로 대하겠냐. 나는 저는 다 석방될 때까지 나도 안 당하겠다 이래 됐는 거예요. 그래 거절했는 거예요. 그렇게 혼자 못 나가겠다는 이병철 회장에 대해서 박정희 장군은 또 어떻게 화답했나요? 그래 그 다음 날요. 아침에 청년이 와가지고 저는 석방됐다는 소식을 듣고 그제서야 이병철 회장이 기가를 했는데 다른 기업원들이 석방되지 않으면 나도 못 나가겠다 하는 이병철 회장이나 그 얘기를 듣고 저런 석방한 기업인들을 저런 석방한 박정희나 모두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렇습니다. 사사건건 기업과 민생 관련 예산의 발목을 잡는 이 야당과는 다른 박정희의 친시장 경제적인 이 능력이 이병철 회장의 능력에 빛을 발하게 한 아주 그 주요한 요인이 되기도 한 거예요. 삼성의 창업주 호암 이병철 회장, 우리가 두 편을 걸쳐서 준비를 했는데 오늘 제1편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다음 또 제2편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대한민국이 일어서는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한 얘기를 자세히 또 보내드리도록 자,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이걸 하는 과정에서 참 삼성 이병철 회장이나 지난번에 정종희 회장이나 정말 대단한 분들이다. 우리의 기업인들이. 저희들이 봐왔던 거와 그렇죠. 이거 파고 보니까 너무나 엄청난 일들을 하셨어요. 그렇죠. 예, 이분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네. 실록 박정희 이병철 편 제 1부를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제 2편에서 뵙겠습니다. 예.